안녕하세요. 효담입니다.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천간에서 무토 다음 6번째 간지에 해당합니다. 무토가 양의 토이면서 마른 땅이라면 기토는 음의 토이면서 습한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토를 작은 땅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사주 형국에 따라 전답, 즉 농과 밭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말하고 정원이나 작은 분지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위로는 중앙이며 무토처럼 극은 있지만 충은 없고 한만 있습니다. 토가 중앙이라서 중용을 의미하는데 중용의 의미처럼 기토일간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하다 보니 신뢰감을 주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기토는 5가지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을 만났을 때를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토일간이 십천간 중에서도 분명히 좋아하는 것과 만나게 되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땅에서는 무엇인가를 길러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토일간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기토일간은 땅에 심을 나무 감목과 나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태양볕인 병화와 물인 개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감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가 감목을 만난다는 것은 기름진 들판에 병화인 태양빛을 받는 큰 나무가 솟아 있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안식처가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신약하고 햇볕이 없다면 작은 땅에 덩그러니 있는 큰 나무는 쓸모없는 음지나무이니 기토에게는 큰 나무가 부담스러운 그런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토가 을목을 만나면 정원에 이쁜 꽃이 만발하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돼서 많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토와 을목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면 예술 계통의 자질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목이 너무 많다면 기토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니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병화가 있어 땅을 윤택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지지의 수기가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땅이 더욱 기름지게 되니 기토는 더욱 가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사오미 계절의 여름철에는 수기가 없다면 병화의 강한 빛으로 기토는 메마른 땅이 되니까 땅에서 자라던 초목이 모두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화가 하나도 없다면 음지 땅이 되니 이 역시 계절을 잘 살펴서 형국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토가 정화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에 모닥불을 피워놓는 그런 꼴이 돼서 쓸모가 없는데 특히 여름에 정화라면 건조하게 된 것을 더 건조하게 부추기는 꼴이 되니 해롭게 되고 겨울에 감목이 있어 정화를 만난다면 얼어있는 땅을 녹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토가 무토를 만난다면 논밭 주변에 뚝이나 울타리가 쳐지니까 비바람도 막아주고 홍수도 막아주게 돼서 무토의 덕을 볼 수 있어 귀인의 도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수기가 없다면 무토의 큰 울타리가 비바람을 막아주고 건조한 흙이니까 홍수의 걱정은 덜어줄 수는 있어도 건조한 무토 흙이 기름진 기토의 영양분을 뺏어가니 기토는 생기를 잃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사주의 형국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기토가 기토를 만나는 것은 보통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약할 때는 기름진 전답이 넓은 전답이 되니 큰
평야가 돼서 좋지만 이때에는 반드시 나무와 수기가 있어야지만 수확할 것이 많아져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됩니다. 나무와 수기가 없다면 땅은 기름지더라도 수확할 것이 없어서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실력 발휘를 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속빈 강정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기토가 경금을 만나는 것은 논밭에서 광석을 만난 형상이지만 정화가 있어야 광석을 재련해서 금은 보화가 될 수 있는데 정화가 없다면 쓸모없는 폐광이 된 꼴입니다. 정화가 있어도 기토가 신약하다면 경금은 흉기가 되니 이때에도 신약인지 신강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보석을 만나니 좋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흉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신약하다면 기토에게 필요한 병화를 잡아가니 이때는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기름진 전답에 강수가 넘쳐 홍수를 만난 꼴이 되니 경작된 한 해 농사가 유실되어서 수확할 것이 없어지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들이 결실을 거두기 직전에 물거품이 되어 산산조각 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토가 임수를 만나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나 결실이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물이 많은 사주에서 임수가 또 들어온다면 반드시 건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기름진 땅에 단비가 내려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나무를 키워주니 봄과 여름에는 개수가 와서 좋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가을 장마와 냉서리로 다 된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확하지 못한 겨울 작물이 눈을 맞아 꽁꽁 얼어버려 못쓰게 되는 꼴이 되니 하는 일마다 성과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토가 개수를 만날 때는 반드시 계절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토 일간도 다른 일간들처럼 반드시 신강과 신약함을 잘 파악하고 계절을 확인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토는 땅이니 농작물이든 나무든 키워야 하고 광석이라도 캐내야 합니다. 사주 형국을 읽어서 기토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토는 키워낼 나무 감목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나무를 키우려면 햇볕, 병화와 물인 개수를 만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되 반드시 어느 계절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금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